안녕하세요. 와인 마신 아톰 이준혁입니다. 지난주 업로드된 샴페인 테이스팅 영상 1편에 이어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엠마뉴엘 브로쉐 등에 대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영상 꾸준히 잘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행사는 패션 샤르도네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테스팅 세션은 패션 샤르도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샤르도네를 베이스로 만드는 생산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인데요. 대표적인 생산자가 이제 기보라, 앙드레 자카 같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샤르도네를 한번 테스팅하러 가보시죠. 처음 방문한 부스는 샴페인 기브로아였습니다. 기브로아는 꼬테드 블랑의 크라망 그랑크루에 위치한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남편인 리차드가 양주를 도맡아 하고 있으며 경영은 아내인 카린이 하고 있습니다. 샴페인에서 흔히 보이는 내무부 장관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8헥타르의 포도밭에서 5.5헥타르의 포도는 NM 생산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유기농으로 재배되어 선별된 2.5헥타르의 포도밭에서 나온 주스를 가지고 기보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퓨어하고 굉장히 집중도 있고 산이 굉장히 매력적인, 애시디티가 굉장히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하는 하우스입니다. 지금 첫 번째 베이스인 와인은 2020 빈티지 베이스인데 2020이 집중도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집중도를 잘 표현한 와인이라고 싶어요. 소출량을 매우 줄이는 방식으로 포도를 응축시켜 퀄리티를 높이는 집인 만큼 샤르도네를 바탕으로 한 강렬한 애시디티와 미네랄 캐릭터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방문한 부스는 앙드레 자크입니다. 꼬테드 블랑 지역의 베르티스와 르 메넬수르 오제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생산자인데요. 5대째 오너인 마리 도야드가 2004년부터 경영을 맡기 시작하면서 오크 배럴의 사용을 늘렸고 오랜 시간 숙성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였으며 마지막엔 도사주를 굉장히 낮추어 때루아의 풍미를 이끌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앙드레 자카라고 해서 르무네스르 오지에서 와인을 생산하는데 샤르도네 아주 잘 만들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오크 터치도 나고 산도 살아있으면서 화장도 잘 시킨 그런 집이에요. 화장 잘 시켰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설명을. 오크를 아주 매력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틸 탱크에서 숙성도 하고 오크에서 숙성을 시키지만은 적절하게 만들어서 아주 이쁘게 와인을 담아냈다는 그런 표현인데 저만의 표현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테스팅 이벤트는 르 세르르 데 크레이저입니다. 이 그룹은 오크 숙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소규모 생산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행사장 한켠에서 오크통을 만드는 과정을 시연할 정도로 오크통의 진심인 생산자들입니다. 함께 행사에 참여한 장홍경 소믈리에님의 소감과 와이너리 추천을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이곳은 르 사콜데 크리에이처 드 쌍파뉴라고 해서 오크를 사용하는 샴페인 생산자들을 이제 모아놓은 어떤 시음의 작은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 테이스팅을 지금 해보고 좀 가장 마음에 드는 곳도 있고 해서 오늘 지금 인터뷰 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네요. 어떤 와인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사실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던 생산자가 오늘 딱 여기에 지금 계신데요. 미니에르라는 생산자고요. 가장 엔트리급이라고 하는 빈티지가 없는 넘빈티지 와인도 최소 5년 이상 사용하는 그런 생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딱 와봤는데 여기에 제가 못 보던 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처음에 퍼스트 빈티지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맞다라고 하면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번에 출시되는 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12 빈티지예요. 그러니까 2012년에 수확한 해로 올해 처음 출시를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또 숙성한 아주 오래된 숙성이 잘 된 지금 이 샴페인을 제가 또 맛을 봤는데 너무너무 또 훌륭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대표님도
바로 이제 주문을 들어간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꼭 한국에서 릴리즈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피니쉬가 굉장히 길고요. 에이징을 일단은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7년 이상 바틀에서 리컨택을 한 와인이어서 굉장히 효모풍이, 그러니까 브레드 도우나 토스트, 브리오슈 같은 캐릭터가 굉장히 도드러지지만 이 집의 특성이 또 말로라틱 퍼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걸 하지 않아서 굉장히 풍미가 있지만 산도가 너무 좋아서 약간 음식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와인널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니에르 이외에도 많은 생산자들이 각각의 매력을 오크에 잘 녹여내었답니다. 또한 재미있는 행사도 있었는데요. 코르크를 철사가 아닌 끈으로 이용해 실링하는 경험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샤또 베리에서 열린 테르드 샴페인입니다. 예전에는 베레 주에게 저택이자 지하셀러로 사용되었던 장소인데요. 현재는 에페르네의 샴페인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뜻깊은 장소입니다. 테이스팅은 예전에 지하셀러로 사용되었던 장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샴페인의 명가인 파스칼 아그랏바부터 시작해서 엠마누엘 브로셰, 파스칼 도깨, 조르스 라발, 샤르도뉴 다이에 등 최고의 샴페인 RM 생산자들이 총 출동하는 아주 멋진 행사입니다. 처음 방문한 생산자는 크리스탈 와인에서 수입하고 있는 엠마누엘 브로셰였습니다. 아들도 함께 행사장에 참여해서 아버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생겼죠. 이 친구가 예전에는 수영 선수였는데 지금은 이종 격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은 2023 빈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천만다행으로 병충해에 대한 별다른 큰 피해 없이 충분한 양의 포도를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테이스팅을 해보니 감칠맛과 복합미가 뛰어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방문한 곳은 샴페인 서울로도 인연이 있는 딸라이었습니다. 남매인 베노아와 메를린이 운영하는 가족 와이너리인데요. 이날 테이스팅에서는 옥시데이티브한 특징을 지닌 뽀아소와 뱀을 와이너리에서 준비했답니다. 뱀 아주 좋아요. 이거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샴페인 중 하나입니다. 테이스팅을 하자마자 입에 침이 가득 찰 만큼 강렬한 에스테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다음 방문한 부스는 파스칼 아그랏바입니다. 셀로스에 이어서 바비지에서 아주 멋진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샤르도네 거장 있습니다. 아그라파. 사람도 너무 좋고 와인도 예술적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실 샤르도네 꼬테둥랑에서 셀로스를 제외하면 가장 와인을 잘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테스팅하는 거 2023년 미네랄이라고 이 집의 가장 대표적인 라인업인데 역시 100% 샤르도네고요. 너무 우아해요. 근데 이제 형제가 여기도 이제 내년부터는 찢어져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생산량이 좀 더 줄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부스는 샤르도뉴 다이에입니다. 오노인 알렉산드레가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요. 샴페인 서울에서도 테이스팅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구조감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와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자크 셀로스가 인정하는 자신의 제자는 2명밖에 없어요. 제롬 프레보, 그다음에 샤르도뉴 다이에, 알렉산드레인데 사실은 멘피라고 하는 사실은 약간 잊혀진 동네에서 와인을 만들면서 그 동네를 유명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 아비즈도 테스팅을 했는데 점점 포도밭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생산자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 30대에서 가장 와인을 잘 만드는 생산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샴페인 가격이 최근 급격하게 많이 오르는데 이 친구의 와인은 그래도 좀 착한 가격에 구할 수 있어서 2018 같은 경우에는 샤르도니하고 알렉스하고 저하고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은 본인이 만든 지금까지 만든 와인 중에 최고의 빈티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앞이 창창한 멋진 생산자입니다. 이렇게 시음 행사를 마치고 다음 행사장으로 이동을 하려는데 뒤뜰 정원에서 열리는 VIP 점심 식사가 있다며
엠마누엘 브로쉐가 저희 일행을 초대해 주었습니다. 푸르른 잔디밭 위에서 편안하게 진행되는 아주 여유로운 점심이었습니다. 식사로는 전통적인 크로켓과 간단한 포케 피자가 준비되었는데요. 샴페인과 함께하니 아주 좋은 마리아주를 보여주었고 생산자분들과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이벤트는 그랑크루 익셉션입니다. 이 행사 역시 4월 샴페인 행사의 일부분인데요. 그룹의 이름답게 17개의 다양한 그랑크루를 소유한 15개의 와이너리가 자신들의 와인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프랭크 봉빌 및 레그라스, 가이드 사시 등 많은 생산자들이 참여했는데요. 박채미 소믈리에님의 참석 소감과 추천 와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재밌었던 거는 뭔가 좀 그랑크루라는 그런 컨셉에 맞게 와인들이 굉장히 좀 퀄리티가 다들 깨끗하고 좀 되게 좋은데 뭔가 하나하나 그 하우스의 개성을 막 두드러지기보다는 굉장히 좀 좋은 퀄리티,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약간 완벽한 그러면서도 깨끗하고 우아한 느낌의 샴페인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생산자들이 한 3-4군데 있었고요. 나머지는 아직은 이제 한국에서 수입되지 않는 하우스들이었고 가장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원래 제가 평소에도 르그라이아스하고 프랑크 봉비를 굉장히 좋아해서 블랑드 블랑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것도 굉장히 좀 맛있게 테이스팅을 했지만 리차드 피르노라고 가족 경영 와이너리인데 여기는 와이너리가 아이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아이라고 하면은 이제 피노누아를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3가지 중에 2번째로 이제 좀 나온 와인이 블랑드 블랑이에요. 샤르도네가 굉장히 소량 만들어지는데 1년에 빈티지로 600병 정도 생산한다고 합니다. 딱 2개의 오크배럴에서만 와인이 나오는데 코토데 블랑에서 나오는 그 블랑드 블랑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른데 조금 더 뉘앙스 자체가 더 풍만하고 입안에서 질감 자체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이 여운도 굉장히 길어요. 근데 무엇보다 재밌는 거는 아이에서 블랑드 블랑을 만드는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맛있고 퀄리티가 되게 좋다는 걸 굉장히 좀 놀랐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거는 이번 행사에서 이게 좀 굉장히 좀 독특해요. 이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17개의 그랑크루에서 나온 이 생산자들의 밭을 각 200kg씩 포도를 다 같이 생산자들을 합쳐서 이 매그넘 바트를 만든다 그래요. 테이스팅 해봤는데 2017년, 18년 모두 다 굉장히 좀 맛있고 생산자들이 함께 자신들 포도를 일부 해서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컨셉을 굉장히 잘 살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소믈리에님께서 추천하신 리차드 플리노는 아이 지역에 기반을 둔 샴페인 하우스로 82세의 노모와 지금 영상에 나오신 아들인 제임스가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샴페인을 만들고 있으며 아직 한국에 잘 알려진 하우스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사는 레 아띠장두 샴페인입니다. 이번 행사는 도멘 데 크레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온 건 이제 레 아티장 두 샴페인이라고 해서 피르피로라든지 그다음 위레페레레, 알로마르겐, 그다음 프레드릭 사바 같은 주옥 같은 생산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뭐 배칠 게 없는 집일 거예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여기는 르파크라고 해서 도멘 크레스라고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인데 항상 여기서 대관을 해서 하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행사장 안에는 멋진 샴페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샴페인 서울에 참가한 피르바이아의 안똥과 말겐의 마틸드, 피르피로의 후돌프, 사바의 프레드릭과 인사를 나누고 즐거운 테스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청희 소믈리에님이 이번 행사에 참석한 소감과 추천하는 와인들에 대해 들어보시죠. 오늘 테이스팅했던 와인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걸 꼽아라. 그럼 저는 위레페레르의 포 엘리멘트라는 와인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염치를 불구하고 3번을 받아서 테이스팅을 했습니다. 그게 뭐 4가지 요소를 강조한 레인지인데요. 뭐 싱글 빈야드, 싱글 빈티지, 싱글 버라이어티, 그리고 싱글 비니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병숙성을 보통 샴페인을 할 때 크라운 캡을 안 쓰고 코르크로만 병숙성도 리에이징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양조에도 뭐랄까요, 좀 특별함을 줬다라는 의미인데, 그 과일에서 오는 그 과일 인텐시티, 그 다른 너티함, 미네랄리티, 이게 다 너무 파워가 좋아서 진짜 제가 향을 짚어내기 너무 좋았고, 감동이었어요. 가면은 대표님 졸라서 제가 몇 번 꼭 사낼 겁니다. 행사 너무 의미 깊었고, 그 지난 그 6일, 7일간의 제 와이너리 투어나 행사들이 너무 순식간이어서 아쉬워서 오늘 더 이 마지막 행사가 마음에 많이 남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샴페인 사랑합니다. 이날 테이스팅을 마지막으로 샴페인 투어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신 5분의 소믈리에님 덕분에 샴페인에서 보낸 일주일이 너무나도 알차고 보람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에 열릴 제2회 샴페인 서울도 잘 준비를 해서 한국의 샴페인 문화를 알리는데 더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인 마시는 아톰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